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세 분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개미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또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부터 함께 논의를 해볼 텐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장 주제입니다. 쿠쿠전자 증시 입성, 투자 매력은 하반기 대여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쿠쿠전자 끊임없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 도대체 어떤 기업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시간 한번 샅샅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 전부터 굉장히 좀 뜨거웠던 종목이고요. 현재 상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이혜진 기자. 네, 쿠쿠전자는 현재 국내 전기밥솥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밥솥 시장은 쿠쿠전자 그리고 리온쿠첸이라는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쿠쿠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리온쿠첸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면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회사의 연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78년 11월에 성광전자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었고요. 이어서 1998년에는 자체 브랜드인 쿠쿠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어서 2002년 10월에 드디어 쿠쿠전자로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자, 쿠쿠전자의 주력 사업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보시면 가전사업 그리고 렌털사업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가전사업은 전기밥솥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렌탈 사업은 정수기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대여를 해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사업별 매출 비중도 보시면요. 전기밥솥 위주의 가전사업이 상당히 높습니다. 80.5% 차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렌탈 사업은 19.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내수와 수출 비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내수가 90% 차지하면서 여전히 우위에 있고요. 수출은 아직까지도 좀 10%에 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쿠쿠전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쿠쿠전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밥솥 업체입니다. 저희 집도 쿠쿠전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허윤님도 쿠쿠전자 밥솥 쓰고 계신가요? 네, 결혼하고 나서 누구죠? 와이프 친구들한테 선물 받았는데요. 네. 지금 3년 만에 고장 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안 실망스럽네요. 네.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AS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쿠쿠전자가 일반 공모주 청약을 할 때요. 네. 이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 들어보면 네. 4조 원의 자금이 몰렸고요. 네. 이 청약 경쟁률이 1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여기서 좀 확인이 될 텐데요. 네. 먼저 이 리온쿠첸보다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높다는 얘기는 앞서서 나왔습니다. 네. PM풍년 관련해서 밥솥주로 봤을 때 경쟁력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일단 아까 기자도 점검해 줬는데요. 매출이 3,833억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한 6에서 70% 정도 시장 점유율에서 단연 1위이고요. OPM도 리홈이 한 5% 나오는데 쿠쿠는 한 13.6%로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은 업체인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배 이상 더 큰 업체이고요. 매출 구성에서는 밥솥이 80%이고 정수기 쪽 렌탈 한 20%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밥솥은 아직은 이제 내수가 90%이고 수출이 10%여서 앞으로 수출 기여도의 증대 여부에 따라서 성장성이 아주 크게 좌우될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밥솥 쿠쿠 쓴다고 그러셨죠? 네. 저도 쿠쿠고, 그러니까 이미 국내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성장세가 좀 정체됐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은데 단가가 이제 좀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경쟁력은 일단 국내에서는 60% 넘는 MS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 쪽도 일단 중국인 구매가 이제 이쪽은 수출로 잡히게 되는데요.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것도요. 2012년도에 928만 달러이던 것이 연간으로 한 1년 만에 100% 증가해서 한 2,005만 달러, 한 우리 돈 200억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보면 제품 품질에 대한 인정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품 품질에 대한 인정 허연님께는 지금 못 받고 있지만 바로 AS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살펴본 부분은 이 쿠쿠전자가 중국인들도 그렇게 좀 환호를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인들이 밥솥 시장에 있어서 좀 홈쿠킹 이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중국인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님, 중국 모멘텀 당연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향후에 중국발 프리미엄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쿠쿠전자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역시 이제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밥솥을 사용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밥솥 자체가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밥알이 아니고 밥솥 자체가 이제 가열을 하는 방식인데요. 밑바닥에만 이제 가열을 시켜가지고 밥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쿠쿠전자가 주력적으로 하는 이제 IH 밥솥이라는 거는 그 내솥 안에 있는 내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체에 가열을 해가지고 밥을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맛이 좋고 영양분도 살아나는 거죠. 그걸 이제 IH 밥솥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중 자체가 5%뿐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저가 쪽은 중국산, 그 다음에 중가 쪽은 일본산, 고가 쪽은 이제 우리나라의 쿠쿠전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비중이 아직도 여력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이제 성장성의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지금은 5%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그만큼 더 성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면서점에 들어와서 사가는 밥솥은 대부분 IH 밥솥을 지금 사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렌탈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정수기 렌탈이라던가 이미 좀 사업자들 좀 탄탄하다는 얘기들도 있던데요. 이 밥솥 부문 외에서의 좀 성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예, 렌탈 사업 부분은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좀 뭐 경쟁이 좀 뭐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렌탈 사업 부분을 보면은, 코웨이가 지금 한 8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청호나이스가 한 11%. 이제 쿠쿠전자가 아직까지 이제 4%뿐이 안 됩니다. 4%뿐이 안 되긴 하지만, 쿠쿠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매출 자체가 12년도에 49억, 작년에 788억, 올해 이제 12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점을 12개 가지고 있고 렌탈 지국을 63개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는데 작년부터 이제 영업이익률이 11.7%가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해냈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18.9%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서도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제 정수기 시장도 침투율이 우리나라가 아직 3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선진국은 대략 한 55%에서 60%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수기 시장도 파이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밥솥 그리고 렌탈 사업 전반적으로 좀 실적 추이 그리고 전망을 살펴주시죠. 네. 지금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매출이 이제 5,088억 했는데 올해 예상이 한 6,1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692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한 79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예상 EPS로 뭐 이제 6,936원. 시장 조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지금 7,360원 정도 이렇게 보는 데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으로는 지금 시초가 자체가 좀 오늘 높게 붙었다. 요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본질적인 가치로 봐서는 어쨌든 지금 공모가 자체로는 14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가격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었는데 이제 수익성과 안정성을 다 겸비한 미인주라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초가가 좀 높게 붙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지금 또 상한가가 풀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20만 원, 20만 7천 원 전후 등락이 이어지는데요. 반대로 좀 그 전에 밥솥주들 리온쿠첸이라던가 PN풍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모두 조정받고 있습니다. 리온쿠첸은 좀 낙폭 줄이면서 2% 그리고 PN풍령은 5% 하락인데요.
상장 전에 뜨거웠던 이유가 이들까지 상장 쿠쿠전자가 상장하게 되면 밥솥주가 모두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와 관련해서 또 쿠쿠전자의 리스크 요인은 없을지 함께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회원님? 네. 일단 현재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바로 이제 상한가 가게 되면서 20만 7천 원, 시총이 이제 2조 원이 넘어갔는데요.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이니까요. 내년치까지 끌어다 쓴 12개월 선행으로 PER이 30배에 육박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밥솥 시장이 2011년도에 10% 초중반에서의 성장률로 피크를 치고 나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에 있는데 이렇게 높은 PER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 모멘텀을 보고는 있는데 이미 로컬이 40% 이상을 중국 내에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업체들이 지금 물론 이제 프리미엄급에서 잘한다고 합니다만 향후에 조금 더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인들의 소비가 어떻게 바뀔지가 이제 변수는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다 중저가에서 잘해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는 중국과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아시아 쌀문화권 인구가 지금 뭐 연구원들 얘기로 보면 중요한 포인트다. 34억 명이 넘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고객이 많다는 점은 분명히 기회 요인인데요. 설명드린 대로 PER 30이 저렴한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1인 가구 수가 평균으로 3.2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13억 중에서 4억 5천만 가구로 대충 추산을 해볼 수 있는데 생산 대수가 한 2억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00% 내수라고 한다면 그 얘네가 생산한 물량들이요. 앞으로 이제 최대한 시장이 커진다고 그러면 2배 정도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고가든 중가든 저가든 다 모든 밥솥 다 포함해서 2억대인데요. 앞으로 최대 2배 커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추산하는 시장 규모가 2조 원대인데 앞으로 따블이 나도 3조 원대 후반 내지는 4조 원대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우리가 가져올 것인데 30배의 PER이 정당한가라는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소비재 섹터 내에서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30배에 육박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쪽이 사실은 소비재 대장주였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이 30배인데 이제 유사하게 딱 30 맞춰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 요게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역시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밸류에이션이 가장 좀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뭐 이제 리스크 요인은 전에서 뭐 기자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해서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클럽의 그 신규 상장주의 본질 가치를 상장 전에 하루 전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쭉 올려놓습니다. 놓는데,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뭐냐면 본질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수급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급적인 면은 어떻게 이제 세 가지의 핵심 공략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상장 종목이 속한 업종의 포지션이 어떠냐. 근데 요거는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모주의 유통 가능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체 이제 980만 주 중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이제 190만 주예요. 근데 지금 오늘 100만 주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니까 내일 정도에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견해적으로는 내일 정도에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고 주가가 다시 좀 밀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은 따라가시는 거는 절대 적절치 않고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급적인 요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증권가 시각으로 눈을 돌려서요. 하반기 밥솥주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현재 쿠쿠전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 오늘 증권시장에서도 이 같은 점들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형성된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73%나 넘는 범위에서 형성됐다라는 점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상장 전부터 이미 공모가가 이제 크게 저평가됐다, 원래 성장성보다 크게 저평가됐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일하게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인데요. 일단 보시면 주가, 이제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주가가 이 목표 주가를 뛰어넘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 차원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있고 또 우수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또 이에 반해서 리스크 요인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렌탈 사업입니다. 보시면 이미 경쟁자인 코웨이가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도 한 가지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한 증권사에서만 목표가를 산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단 긍정적인 전망은 함께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쿠쿠전자가 과연 하반기 정말 대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밥솥주 다시 한번 봐야 될까요, 허연님? 네, 일단 쿠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가 30배이니까요. 네.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기에 신규 상장주이고 그리고 이제 MS 1등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고요. 중국 시장을 좀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가주의다 보니까 주수도 상당히 작고 해서 액면 분할 기대감도 향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서 일부는 좀 들고 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리고 이제 리온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면 이제 PER 18배 수준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12개월 선행으로요. 리움이 지금 MS나 마진면에서는 약하다고 합니다만 그대로 그 비율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쿠쿠가 30배 정도 되면 리움은 적어도 20배 정도는 받아야 네, 적당한 것 같아서요. 리온 쿠체는 시총이 7천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리온쿠첸 그리고 쿠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대여될 수 있을까요? 네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꾸준하게 시장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오늘 이제 시초가가 너무 높게 붙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따라붙는 거는 아니다. 이제 이 내일 이후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은 오버슈팅 자리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리온쿠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쿠쿠전자의 상장에 따라서 미리 이제 주가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좀 오버슈팅 구간, 그 이후에 눌림목 매수가는 유효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쿠쿠전자 상장과 더불어서 다른 밥솥주보다는 쿠쿠전자를 가장 좀 최선호주로 밥솥주 가운데 보시는 건가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밥솥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쿠쿠전자 지금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오늘, 내일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흐름이고요. 그 이후에 조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조금의 비중을 갖고 접근도 가능하겠다는 시각도 제시가 됐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전략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